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파고다 서면학원 HSK 강사 박지연입니다. 2월 11일 HSK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방학 동안 준비는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제가 4급 쓰기 영역의 적중 특강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어휘의 호응 구조는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빈도수 높은 특수구문은 반드시 체크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쓰기 일부분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짝꿍 어휘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017년 한 해 동안 자주 출제가 됐던 애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캡처하셔서 반드시 하나하나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정웨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정웨이 하면은 무엇이 되다라는 뜻으로서 뒤쪽에는 보통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들이거나 혹은 이런 직업 명사들이 주로 위치하게 되는데요. 자, 정웨이 朋友라고 한다면 친구가 되다. 그리고 정웨이 律师라고 한다면 변호사가 되다라고 해서 이런 직업 명사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요. 자, 시로 끝나는 이런 글자들은 앞에 있는 글자들이 뭔지 몰라도 직업 명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举行 해서 나왔습니다. 举行 뭔가 열다, 개최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고요. 뒤쪽에는 보통 比赛라든지 경기, 시합 그리고 表演 해서는 공연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 그래서 举行比赛 경기를 열다 개최하다 혹은 举行表演 해서 공연을 열다라고 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 역시도 比赛라는 단어 역시도 앞쪽에 비가 생략이 되었고 어떠한 단어들 뒤쪽에 싸이 혼자만 붙여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싸이라는 글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완성이라는 단어. 자, 완성 하면은 한국어로도 비슷하죠. 그죠? 완성하다라는 의미고요. 자, 당연히 任务, 임무를 완성하다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완성 任务라는 단어는 사자성어 외우듯이 입으로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성 任务, 그 다음에 완성 计划 해서 얘는 무슨 뜻인가요?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획을 완성하다라고 할 때도 완성 计划 해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요 단어도 별표해 주시고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자, 负责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负责 하면은 책임지다라는 의미로서 뒤쪽에는 工作 해서 어떤 업무를 책임진다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负责任务 해서 임무를 책임지다라고 해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 단어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동의라는 단어이네요. 동의하면은 역시 우리말과 비슷하네요. 동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서 어떠한 의견에 동의를 한다던가 난 너의 생각에 동의해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看法 해서 견해, 생각이라는 의미의 단어고요. 동의 看法 견해, 생각에 동의해 혹은 意见 해서 의견에 동의하다 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获得라는 단어 있습니다. 获得 하면은 이 글자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개, 견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하면은 그죠? 너무너무 귀엽고 항상 뭐만 가져다 줄까요, 우리에게? 그죠? 좋은 것들만 가져다 준다. 그죠? 그래서 이 获得라는 동사는 뒤쪽에 항상 좋은 것들을 목적어로 데리고 나오고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获得尊重 해서 존중을 얻다, 획득하다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获得成功 해서 성공을 얻다, 성공하다라고 할 때도 이 获得라는 단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뒤쪽에 좋은 것들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受到 해서 나오는데요. 이 受라는 글자 역시도 뭔가 받다, 받아들이다 라고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뒤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받다, 받아들이다 라고 할 때 사용을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受到表扬이라고 한다면 칭찬을 받다. 칭찬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칭찬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봤다라고 할 때 受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批评 해서 비평하다, 꾸짖다라는 동사. 그래서 受到 批评이라고 한다면 비평을 받다, 꾸지람을 받다라고 할 때 사용을 하죠.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들 데리고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순 배열 문제를 푸실 때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뭐죠? 그죠? 수어부터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수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네 글자 중에서 수어는 그죠? 举行 나와 있습니다. 举行 하면은 뭔가 열다, 개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혹여라도 举行이라는 얘가 동사임을 몰랐다면 러로서 얘가 동사겠거니 하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금방 외웠네요. 举行 나오면 반드시 짝꿍 단어 뭐가 나온다? 그죠? 比赛라는 단어 나온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서 举行 그리고 比赛라는 동목 구조가 바로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렇다면 주어는요. 당연히 누가 된다? 他们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 나왔고요. 그리고 수어 나왔고 그리고 목적어 비쌀 주술목이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글자는 뭐다? 그죠? 일단 이라는 거는 숫자가 되고 숫자 뒤에 한 글자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얘는 뭐가 된다? 양사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사는 뒤쪽에 명사가 나와야 하는데 보통 수량사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주어 자리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사 뒤쪽에 나오는 명사는 뭐일 확률이 높다? 목적어인 비쌀 앞쪽에 놓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 체크하시면은요. 그죠? 他们 그들은요. 举行了 열었습니다. 一场 한 차례의 友谊比赛 해서 우정 경기 즉 친선 경기를 한 차례 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举行 그리고 比赛라는 이 호응 구조만 알았더라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으십니다. 이어서요. 자, 역시 뭐부터 찾아야 된다? 그쵸? 수어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거. 자, 수어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자, 찾으셨죠? 受到 나왔습니다. 受到가 동사로서 받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였었고 짝꿍 단어는 누구다? 그죠? 짝꿍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데리고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表扬이랑 짝꿍이라는 거 함께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어 나왔고요. 그리고 목적어 나왔고 그리고 얘는 칭찬을 받다 해서 나왔네요. 당연히 주어는요. 그죠? 즈로 끝나져 있는 이 글자는 명사고 그리고 이 명사는 주어 역할과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명사는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주어, 수어, 목적어 찾았고요. 자, 주어하고 수어 사이에 들어가는 성분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부사 혹은 조동사 혹은 개사 해서 부족의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주어, 수어 먼저 찾아 놓으시고 하나하나씩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부사가 보이나요? 그죠? 부사가 보였습니다. 찡장이라는 부사 집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조동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고 개사 역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어와 수어 사이에 들어가는 성분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 글자는 누구다? 그죠? 더가 되겠네요. 앞에 있는 글자가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더라고 나와 있다면 이 글자 뒤에는 항상 뭐가 또 위치한다? 명사가 위치한다라는 거. 얘는 의미상 선생님의 칭찬을 받다라고 해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은요. 자, 我儿子 내 아들은요. 经常 하면은 자주라는 의미가 되겠고 受到 받습니다. 뭐를
老师的表扬 해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해서 受到表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호응 구조를 알고 나니까 오답 확률이 조금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앞에 다시 돌려서 캡처하셔서 반드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특수구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특수구문, 즉 이 전치사 특수구문이 있는데요. 빠자문, 빼이자문이라고 하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바도 그리고 빼이도 전치사라는 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그냥 기본 어순으로서 풀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일단 기본 어순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바는 뭐라고 해석이 되나요? 그죠? 바는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가 되고요. 그리고 빼이는 뭐라고 해석이 되나요? 그죠? 얘는 무엇에 의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둘 다 해석에 물결을 달고 나오는 전치사, 즉 개사라는 거죠. 자, 개사의 위치는 어딘가요? 그죠? 주어와 그리고 수러 사이에 명사를 달고 끼어드는 성분을 뭐라 그런다? 그쵸? 개사라고 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주어와 수러 사이에 명사 달고 끼어든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신다면 그냥 이 어순에 맞게 쏙쏙쏙쏙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관련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보시고 얘는 지금 뭐가 보이느냐면 바가 보이네요. 얘가 바자문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는 그냥 개사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뭐다? 그죠? 수러부터 먼저 찾으셔야 해요. 그죠? 자, 수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러는 일단 이 글자는 아닙니다. 왜요? 끝이 샹으로 끝났다면 얘는 뭐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장소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방 하셨죠? 즈로 끝났다. 그럼 얘는 뭐다? 명사구나. 그냥 명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러 역할 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자, 그리고 부여 하면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 마라 라는 뭐와 같은 글자? 그죠? 비예와 같은 의미의 글자라는 거 부사네요. 자, 그렇다면 수러는 뭐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글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더요. 앞쪽에 이렇게 손이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보통 동사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이 들어가 있는 이 글자 뒤쪽에 보니까 짜이가 달려져 있네요. 짜이 뒤쪽에는 항상 누가 나온다? 그죠? 장소명사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지금 샹이 달려져 있는 얘는 뭐였다? 그죠? 장소명사였죠. 그럼 이 명사는 어디 붙여진다? 짜이 뒤쪽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죠? 그렇다면 바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주어와 그리고 뭐 사이에? 수러 사이에 끼어드는 성분이 되는데 바는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결 자리를 채워주는 뭐와 함께? 명사와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바 뒤쪽의 명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뒤쪽에 샹이라는 명사 붙여지고요. 바 뒤쪽에 들어갈 명사는 뭐다? 그죠? 즈로 끝나져 있는 이 글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야어는 뭐였기 때문에? 부사였기 때문에 부사는 어디? 전치사 앞이 되죠. 그래서 부야어는 바 앞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럼 정답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 하지 마세요. 바 징즈 거울을 과 하면은 걸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걸지 마세요 해서 들어갔어요. 在那面墙上 해서 그쪽 면에다가 걸지 마세요 해서 들어갔네요. 어때요, 여러분? 뜻을 몰라도 단어를 체크 하셔가지고 이렇게 푸실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자, 빼이자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 속에 보니까 빼이가 보입니다. 얘는 빼이자문을 묻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역시 무엇에 의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럼 뭘 찾아야 된다?
그죠? 수러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 수러는 러가 또 힌트를 주고 있네요. 그래서 推迟了 해서 뭔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동사구나. 그럼 동사 앞쪽에 베이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베이 자문의 뒤쪽에 나오는 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베이 뒤쪽에 나오는 이 가해자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주어는 절대 생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받자문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주어는 반드시 생략 안 되고요. 그리고 빼 뒤쪽에 나오는 이 가해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주어 한번 세워볼게요. 주어는 명사는 뭐밖에 없다? 그죠?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얘가 어디? 주어 자리 가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더로 끝나져 있다면 더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그랬나요? 그죠? 이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명사는 뭐밖에 없었다? 그죠? 시간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시간 앞쪽에 뭐가 들어가요? 火车的가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른 글자가 없기 때문에 빼 뒤쪽에 나오는 명사는 생략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답 체크해 볼게요. 자, 火车的 기차의 출발 시간 하면은 출발 시간은 被 무엇에 의해서 생략이 되어 있고요. 推迟了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세요. 被 뒤쪽에는 뭐가 가해자가 명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어때요, 여러분? 쉽죠? 맞자문도 빼이자문도 그냥 전치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절대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적중 특강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모두 시험 대박 나세요. 再见.